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애 확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사연자분에 대한 대답 영상인데요. 코멘트로 남겨드리려고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의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메리제이님, 정말 확언 쓰고 하는 거에 말이 이루어지고 말이 시가 되어 흘러가는 게 맞나요? 한때 관심 있었던 남자가 있어서 진짜 마음도 내려놓고 이 남자랑 잘 될 거다. 이 남자랑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전세 역전이 돼서 일이 잘 흘러갈 거다. 오히려 나한테 애타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이게 쓴 것도 있겠지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들어서인가 오히려 상황은 남자가 연락하는 거에 좋게는 연락이 오지 않고 오해를 하게 오고 그러니까 연락면에서 좋은 감정들이 없어서요. 자꾸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이번에부터 마인드와 여러 가지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질문을 해주셨던 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배워왔으니까요. 실제로 상대는 상대의 세계를 갖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마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요. 나는 나의 세계에서 그리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세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랑을 그리게 돼요. 먼저 이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그리고 그의 선택은 자유롭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코 소원이 부정적으로 전개되거나 어떤 나쁜 결과가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의 선택이나 권리를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소원 성취에 집착하는 마음은 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끌어당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면 확언이 정말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확언을 왜 하는 걸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언을 하고 문워크로 소원 문장을 쓰는 이유는 바로 나의 믿음을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모든 사랑을 잘 끌어당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 끌어당기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꽉 차 있는 분들이라면 연애 확언 자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자신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언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자석이라서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을 바로 매료시켜 버려요.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외모나 능력, 성격 이런 것들을 지녀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그리고 아우라, 빛나는 광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이 몸짓이나 그리고 태도를 통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상대방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내부의 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힘에서 나오는 그 매력적인 아우라에서 특별함을 느끼게 되면서 상대방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건 정말 누구나 가능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바라보게 하려면은 저는 가장 먼저 이 내부에 뿌리 잡혀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정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내가 들어왔던 그 개인적인 사고방식과 정보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우리는 확언을 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문워크로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고 확언을 하고 문워크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확언은 우리의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이면서 동시에 소원 성취의 수단일 뿐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수단인데 왜 확언을 그럼 하는 건가요? 하실 텐데요. 그럼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그 A군과 사귀는 건 절대 무리야. 그 사람은 나한테 먼저 선톡도 안 하고 나를 부담스러워만 하는 걸. 이런 끊임없는 속삭임이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언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꾸준히 확언을 해서 내가 그 확언을 100% 믿을 때까지 주입을 하시면 어느 순간 부정적인 속삭임이 줄어들고 새로 내가 주입한 그 믿음, A군은 나랑 있으면 즐거워, A군은 나한테 반해서 싱글벙글, 이 믿음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A군도요, 정확하게 그 생각대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행복하게 100% 현실이라고 상상을 하시되 그 마음의 집착이나 그런 무거움, 부담 이런 거를 갖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신 분께서 100% 빛나는 자석이 되었다면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사연자님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연자님을 최종 선택하지 않는 현실이 오더라도 그것은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고 또는 자신의 주파수와 맞지 않아서 교제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주파수가 맞으면 1년 후든 3년 후든 심지어 10년 후에라도 재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먼저 예측을 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모든 장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화는 수많은 장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클라이맥스 때 한번 빡 하고 역경을 찍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거나 그러다가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거나 어떤 다양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것은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 뻔하고도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가장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랑 사귀는 내 모습을 확언을 그 100% 그 믿지 못하는 생각하는 도중에는요. 당연히 그 믿음에 따라서 상대방과 자꾸 멀어지고 엇갈리고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전개되고 해요. 그것을 하나의 과정,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클라이맥스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확언을 100% 믿으면 이런 질문과 의문도 갖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해서 의심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사연자님의 글을 보면 이 남자랑은 상황이 안 좋지만 시간이 가면 역전되어 흘러가고 나한테 애타할 수도 있다. 비현실적이라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문장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연자님께서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100%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정말로 믿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습관에 의한 것인데 상황이 안 좋다는 그 생각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애타게 할 수도 있어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애타게 할 수도 있어는 추측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을 두고 정말로 애타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성취를 믿지 못하는 대답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있으면 소원 성취가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정말로 좋다고 확언을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까지 주입을 하세요. 문장을 좀 교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타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나를 두고 애탈 것이다. 100%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요. 그것을 명료한 문장으로 확언을 해주세요. 현실이 정반대라서 괴로우시다면 마인드가 바뀌는 최소 시간 21일 동안이라도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을 잠시만 멈춰보시면 어떨까요? 21일 동안 그와 사귀는 모습, 그와 데이트하는 모습, 데이트할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면 어떤 모습일지 그거를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시간도 가지시고 잠시 동안 빛나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 가벼워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문득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21일 이후에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한 달 후에 하셔도 되고요. 2달 후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데이트 약속을 한번 먼저 잡아보세요. 그 사람과의 사랑에 아주 약간의 적극성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약속 잡는 행동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부담을 주는 행동, 매일 연락을 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갈구하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뒤에서는 확언과 이미지를 하시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시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다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나머지는 달림의 파워, 빛나는 내 모습, 그리고 빛나는 나의 에너지에 모두 맡겨주세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우리 사연자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사연자님께서 끌어당기고 있지만
선택은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확언은 나의 그 잘못된 믿음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요. 모든 결과는 영화처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정 기간 동안이었지만 어떤 분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후에 저한테 완전히 매료돼서 저만 졸졸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사실은 특출나게 이쁘거나 날씬하지도 않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대화 스킬도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짝사랑했어요. 그냥 그 사람과 모임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주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가볍게 대화 나누는 사이였어요. 먼저 그 사람이 다가오게 만들었던 건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주문의 힘을 담았어요. 나는 매력적이다. 내 섹시함에 넌 반해버렸어. 이렇게 그 눈빛에다가 사랑을 담았죠. 제가 했던 건 3번째, 3달째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때 이제 뭐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눈이 왔나 비가 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뻔뻔하게 정말 공적인 사이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방향이 같다고 들었는데 저 가는 길에 좀 데려다 주실래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개인 연락도 거의 한 적 없고 그냥 카톡도 단체 대화방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1달 동안 그 기점 이후로 그 사람이 먼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요. 개인 톡도 오고 그랬어요. 뭐 모임 건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잠깐 커피 마실 수 있냐. 그러다가 짝사랑 상대한테서 고백을 받고 그 교제 소원도 이루었어요. 이때는 제가 따로 문워크를 하지 않았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좀 하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짝사랑 소원을 백발백중으로 이루기도 했어요. 반대로 제가 빛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활이 막 불안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리고 남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다가갔을 때 모든 사랑이 실패로 끝이 났었어요. 누구나 그 자신의 매력과 자신의 그 사랑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소원이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성취 소망 이전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하게 되는 그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막 다른 사람을 좋아하겠지, 그 사람이랑 나는 개인 연락도 한 적이 없잖아, 사적인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걸,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파장을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도 받기 어려웠겠죠. 나의 믿음을 꾸준히 그리고 새롭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세요. 근육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속하면 자연히 그 믿음의 힘이 붙을 거예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그 사람과의 사랑을 이미지해주세요. 상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나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함께 하면서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밝은 미소를 줘서 상대방한테 에너지를 주겠다도 되고요. 즐거운 대화를 해서 상대가 힘이 날 수 있게 하겠다. 사연자님께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떠올리는 것도 분명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그 즐거운 느낌이 성취를 앞당겨요. 소원 성취를 앞당깁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도 어느 날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사연자님의 그 소중한 마음은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져요. 보이지 않아도 전달이 됩니다. 좀 행복하고 동시에 편안하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끌어당길 때 소원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사연자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